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좀 나중에 배워도 되지 않을까? AI 시대에는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 지금 키워주는 능력이 미래에도 유효할까? 저도 1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4년간 교육 현장에서 관찰한 상위 1% 초등학생들의 공통점과 이를 만들어내는 부모님의 역할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영어 단어는 매일 외우는데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수학 문제집은 다 푸는데 응용 문제만 나오면 막히네요. 학원 5개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요, 진짜 똑똑한 아이는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학습 능력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적응력의 핵심은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사고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런 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죠. 제가 대치동에서 만난 상위 1%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암기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의 부모님들은 특히 3가지 특별한 역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부모. 첫 번째 역할은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MIT 뇌인지 연구소에 따르면요, 초등학생의 뇌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인지 발달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과 독해력도 높았다고 해요. 제 경험을 나눠보자면 예전에 저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봐서 울면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왜 울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상위권 학우부모님들의 대응은 다르더라고요. 시험 결과 때문에 실망했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접근법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만 두 번째 접근법은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이 붙으면 아이의 뇌 속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정서적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좌절할 때 이 문제가 어려워서 답답했구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겠다.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무시당한 것 같았구나. 라고 감정 단어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실망, 짜증, 불안, 자랑스러움, 뿌듯함, 설렘과 같은 단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 지능의 시작이고 놀랍게도 이런 아이들이 학업에서도 더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지시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권을 경험한 아이들이 전두엽 발달이 더 발달하고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주도성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의 대화 방식은 이랬습니다. 지금 숙제해. 수학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영어를 외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 그런데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숙제 중에 뭐부터 시작할래? 수학 문제집과 영어 단어 중에 뭐가 더 힘든 것 같아? 지금 할까? 아니면 간식 먹고 할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통제와 지시, 두 번째는 자율성과 선택입니다. 인간의 뇌는 외부 지시보다 스스로 결정했을 때 동기 관련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해서 아이에게 제안을 해주세요.
지금 20분 동안 수학을 풀까?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울까? 시간 관리에 대한 선택권도 줄 수 있어요. 오늘 숙제를 지금 하고 싶어? 아니면 저녁을 먹고 하고 싶어? 학습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실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래? 아니면 마인드맵 형태로 한번 해볼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아이의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습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역할은 일상 속의 대화와 질문으로 사고력을 키워주는 부분인데요. UCLA 대학교의 아동언어 인지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양방향 대화는 아이의 언어 네트워크와 사고력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열린 질문은 아이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죠. 제가 만난 상위권 가정에서 나눴던 대화들은 이런 형태들이 많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였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만약 너가 그 책의 작가라면 결말을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 식사 시간이나 이동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아이들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생각을 좀 확장해주는 질문들을 부모님께서 습관적으로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아이의 뇌는 이런 열린 질문을 받으면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 언어, 추론, 창의력 영역이 모두 연결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은 왜?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주세요. 저녁 식사 때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래? 왜 그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주인공은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라고요. 이런 방식으로요. 또 문제를 틀렸을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왜 힘들었던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들을, 특히 생각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열린 질문들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쌓이면 아이는 단순 암기를 넘어서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상위 1% 학생들이 갖춘 진짜 실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위 1% 초등학생을 만드는 부모의 세 가지 역할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해 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의 기회 주기, 완전한 자유가 아닌 한 두세 개의 선택지를 제한해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열린 질문을 습관화하는 거. 왜, 어떻게, 만약에 라는 질문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잘 된 친구들은요, 6개월에서 1년이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친구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역할이 어떠세요? 모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싼 학원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심플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아이의 뇌와 마음에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제가 전한 세 가지 역할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학원, 더 많은 선행학습을 찾지만 정작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성장 요소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부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숙제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작은 선택권, 그리고 감정을 인정해주는 이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14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상위 1% 학생들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이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셨나요? 또 아이의 어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보다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상 최요셉의 바른 인재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